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정오의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인데요. 그러나 정말 따스한 느낌을 줍니다. 새들까지 예도를 반기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하여 정말 뼈 때리는 농담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친명입니까? 하니까 정청래가 순간 엄청 당황했겠죠. 그죠? 아니, 한쪽으로는 은폐된 공간에서 뉴스공장의 김어준과 양정철의 지령을 받고, 그리고 뭔가 문파 세력들과 연결되어서 민주당 전체를 문파의 피로 물들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이는 곳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어떤 언급을 해야 되는데, 순간 엄청 당황한 거야. 무의식적으로 정신 분석을 해보면 내면은 이게 아닌데 이재명 파리는 해야 되고 하면서 표정을 바꾸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죠? 얼굴이 떠오르죠. 그 면상으로 저는 친명이자 친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민주당에는 내분이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대한민국에 대한 큰 그림, AI 시대를 맞이하여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변혁시켜가는 개혁에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는데, 뒤로는 문파들에게 어떻게 이 민주당을 넘겨줄까? 이 새끼들, 노무현을 파는 새끼들, 그죠?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는 거야. 이 자들은 정말 무능력하고 사익 집단이요,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이 자들의 주둥이에는 오로지 검찰 개혁. 그러나 무능력해서 칼자루를 쥐었을 때도 개혁 못하고 지금도 20년 동안 이걸로만 장사를 하는 그런 새끼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자들이 이제 김어준의 어떤 그 문화 헤게모니 투쟁에 힘입어서 민주당을 점점 장악해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정청래가 그 더러운 내면을 감추면서 웃으면서 우리는 친명이자 친청입니다. 거기서 웃음이 왜 터졌겠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표면적으로 그래 맞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멀리에서도 다 보이는 수가 낮은 이 그림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그죠? 어떻게 조국과 연결시킬까? 그리고 조국을 차고 차기에 내가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주체가 분열되어 있겠죠. 그죠? 이자 역시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민주당의 구조를 보면은 그 내부가, 그죠? 갈라져 있죠. 그래서 뒤로는 강덕구 의원을 입틀막하고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정청래 독재 체제로
문파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당으로 만들겠다. 완전 스탈린의 공산당이 되어 있잖아, 그죠? 참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팔고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연기를 하고 뒤로는 양정철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인 정신병자의 상상력에 놀아나는 새끼가 김어준 같은 자의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놀아나 김어준의 상상력에 의하여 당이 돌아가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놈이 무슨 웃으면서 우리는 친명이자 친청화됩니다. 진짜 족가는 소리죠, 그죠? 개새끼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은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당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고 장악하느냐. 이 당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대통령을 돕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느냐.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당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론에서 당 조직도는 거의 첫 번째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볼 때도 이 당 조직론, 이건 정말 중요해. 역설적이게도 마르크스의 원전에서 국가론과 당 조직론은 이데올로기적 동요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 철학자 알티세르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던 발리바르가 마르크스의 원전을 독일어로 수년 동안 분석한 결과 내놓은 결론은 마르크스의 사유 안에는 국가론과 당 조직론이 이데올로기적 동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대중들의 공포에서. 그럴 정도로 마르크스의 정치 철학 안에는 국가론과 당 조직론이 동요를 보이면서 부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은 이 사안을 갖고 논쟁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 이후에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역시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안으로서 논쟁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곧바로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이 논쟁을 벌이잖아, 그죠? 룩셈부르크는 프롤레타리아의 민중의 자발적 저항에 의하여 혁명이 완수되어야 한다고 했고, 레닌이 마르크스의 원전을 현실에 적용시켜 보니까 이 당이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당의 역할은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야. 그래서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와 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다수의 논문에서 혁명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이 당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당 조직론을 자기 방식대로 새롭게 만들잖아, 그죠? 그런 정도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루카치는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를 비판하고 레닌을 승인하면서 당 조직론을 길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하고 장악하느냐,
이것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개월 동안 국민 주권 정부를 열자 말자 엄청난 정치력으로 국가를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올려놓고, 그죠? 세계의 무대 위로 당당하게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정청래에 의하여 장악된 이후에 일개 유튜버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그 뒤에 양정철 같은 이런 자의 지령을 받으면서 점점 문파 정당이 돼가고 있잖아, 그죠? 조국의 정당. 정말 지나가는 소새끼들이 웃을 일인 거야.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서 당을 장악하여 완전 스탈린의 1인 독재 체제와 같은 공산당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들은 숙청이다. 그래서 박수현이가 어제 또 강덕구 의원을 입틀막하면서 해당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사과를 하고, 정말 미친 놈들이죠, 그죠? 21세기의 민주당, 지금 공산당 비슷하게, 그것도 스탈린의 공산당, 완전. 그런데 이 당 조직론이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이, 그죠? 특정 선거를 통하여 이제 대통령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할 때, 이건 역시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계급투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할 건지, 국가구조의 하부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올인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이 새끼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하여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향하여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뉴스 공장에 나가서 절하고 추미애, 그리고 박지원, 김용민 이런 자들, 그리고 조국 당의 다수의 의원들, 검찰 개혁을 갖고 오로지 이 자들은 이것밖에는 말을 못하는 자들인 거야. 그런데 검찰 개혁안 역시도, 그죠? 이 자들에 의하여 맡겨진다면 그건 역시도 엄청난 균열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토론 중인데 자기들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 소새끼가 웃을 일이죠. 그러면서 정의의 투사가 되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여당 의원 새끼들, 정말 정신 빠진 놈들이죠. 그런데 이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이러느냐? 지금까지 정청래의 민주당이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적 불평등, 국민의 물질적 조건, 삶의 조건,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로지 계급투쟁,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권력 구조에 들어가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 자리, 경기지사, 그리고 의회, 국회의장 이런 거,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기에는 올인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의 민주당으로 21세기 AI 시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개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정부의 큰 그림, 이것 이외에 지금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 권력 투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문파 정치인들, 자기들의 팬에게 절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쇼 정치 보여주기식 주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검찰 개혁. 그런데 개혁은 또 완수하지 않아. 그래서 열심히 토론 중이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이걸 완수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물론 안이 확정되어 개혁이 완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현실성에 의하여 부정성이 만들어져서 계속 개정해 나가겠지만, 그런데 이 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권력의 자리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완전 사익 집단이죠. 그래서 노무현을 파는 그런 정치인들 치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이 하부 구조를 뜯어고치는 이런 것에는 다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야? 탁월한 외교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코스피 5천의 시대가 눈앞에 있잖아 지금. 대통령 된 지 7개월 만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국정과제,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갈 그 그림을 차근차근 완수해 가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뭐야? 지금도 노무현 파리를 하면서 386 운동권 세력들에 의하여 지배된 듯이 모든 사태를 선악구조로 잡고 민주당이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스탈린의 공산당과 같이 점점 도그마틱해져서 이제 특정 지지 세력 이외에는 어떤 확장이나 어떤 운동도 보여주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의식 없는 그런 자들의 모임, 사익 집단. 자기들은 기득권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정점에 앉아서, 그죠? 겉으로는 살살 웃으면서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밥그릇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이재명이고 뭐고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이재명의 장관 새끼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김어준이가 깔아놓은 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야, 여러분. 정말 개 같죠, 그죠, 상황이. 이런 새끼들이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최고위원이나 의원들을 억압하고 입틀막하면서 민주당을 문파의 정당, 문재인의 더러운 피로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이야, 여러분. 계보학적으로 보면은 겉으로는 이재명 파리를 하면서 이재명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의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조국과 접붙이는 게 잘 안 되면 정청래가 나도 차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냐 하면서 서로 배반하면서 끝나겠죠, 그죠? 이재명의 정치력에 의하여 곧 쓸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청래의 민주당은 스탈린의 공산당과 같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해당 행위다. 숙청. 나만이 선하고 다른 목소리들은 전부 악이다.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투사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이자들이 하는 것은 정권을 잡고도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밖에는 하지 못하는, 이게 노무현 팔이 하는 새끼들의 숨어 있는 얼굴이죠, 그죠? 이제 국민들은 다 알게 된 거야. 다 기어 나와서 자기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 주니 한편으로는 철학자로서 볼 땐 감사한 일인 거죠, 그죠? 이 새끼들은 적자적 계급입니다, 여러분. 신성가족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은 기득권을 챙기고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는 노무현 팔이 하는 문파 정치가 이미 보여주었고 21세기 이재명의 시대에도 이런 정치가 가능한 것은 거짓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정치를 종교화시켜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김어준 같은 무당에 의하여 이데올로기로 떡칠돼서 적절하게 은폐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정치가 가능한 거야. 여러분 봐봐. 김어준 주변에 전부 다 자본주의 개새끼들밖에 없어요. 책팔이, 스스로 다큐를 찍고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은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적자적 계급인 거야. 신성가족인 거예요. 마르크스의 용어로. 이 자들은 자기들의 자본주의 놀이에 갇혀서 내면으로는 이러한 실제 중에 실제인 욕망을 감추고 있지만 정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 자들은 감성팔이. 그래서 잘 울어, 국민들 앞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정점에 있는 자들이야, 전부 다. 유시민, 박구영, 정준이, 배부른 개들이 돼서 지저대는 그 모습을 봐봐, 여러분. 얼굴이 정말 위선적이야. 그런 걸로 다 변해 있어요. 이 자들은 적자적 계급인 거야. 적자적 계급. 역사의 변화에 눈 감은 자기들의 세계 안에 갇혀서 노무현 팔이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절대지. 이 자들만이 갖고 있는 절대지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념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는 무능력해. 역사의 변화에 무능력하고 변화되는 시대에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대에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대지를 만들고 그것만이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하일리거 파밀리어, 신성가족인 거예요. 적자적 계급은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부르주아 계급을 말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온갖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팔아서 장사한 이자들의 특권 의식, 그죠? 우리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선민 의식, 이런 걸로 쪄들어서 자기들 세계의 절대지를 만들어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내부로는 욕망을 챙기는 이런 잡놈들이다 이거야. 적자적 계급. 여러분, 역사의 변화, 변증법적 운동, 이런 것에 무감각합니다. 이미 기득권자가 돼서 어떤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대자적 계급, 민중과 연결된 의식, 국민의 민심을 잃는 이런 정치, 이자들은 관심 없어. 그래서 여러분, 조국 땅을 봐봐. 전부 다가 의사, 교수, 변호사, 검사, 이런 출신들이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들이 어떻게 민심을 대변할 거야. 그래서 문파가 차기로 생각하는 문파의 황태자 조국, 여러분, 발언하는 거, 자기 당 내부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해가는 방식 봐봐. 완전 딴 세계에 살아요. 완전 기득권자야, 여러분. 이런 새끼가 무슨 민심을 담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그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어. 기득권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상부 구조의 권력 구조 개편, 이런 거. 그런데 하부 구조의 국민의 삶, 민심은 여기에 가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20년 동안 검찰 개혁을 팔면서도 개혁 하나 못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실행 능력은 없는 무능력한 자들. 노무현 파리를 하지만은 노무현은 없는 완전 사기꾼 새끼들이죠, 그죠? 사익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조국 당은 한마디로 뭐야? 기존 질서에 기득권을 가진 새끼들로 모인 그런 당인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민심을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이런 새끼들이. 그래서 당 내부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러 나온 놈들의 말을 들어봐. 완전 딴 세계에 사는 놈들이에요. 이게 조국당의 얼굴인 거야. 이 얼굴이 곧 노무현을 파는 새끼들, 모든 정치인들의 얼굴이 이 얼굴과 유사한 거야. 국민은 누가 국민한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번 당선되면 4년 동안은 유효한데 이 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거 봤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만이, 그죠, 이 국민의 민심, 하부 구조에 관심을 갖고 대자적 계급으로서 민중의 마음을 알아서 대한민국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그걸 또 방해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다 적자적 계급이야, 여러분. 그래서 신성가족을 만들어 절대지를 찬양하고 노무현을 찬양하고 문재인을 찬양하지만은 그 내부는 썩어 있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 새끼들이 바로 이들인 거야. 이들은 국민, 국가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찾고 명예를 얻고 돈만 챙길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무능력한 새끼들인 거예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전체의 변화를
이사들이 읽어낸다. 속아 웃을 일이죠, 그죠? 그래서 대자적 계급이 된 적이 없는 거야. 한때 김어준 같은 놈은 대자적 계급이었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자본주의의 정점에 올라서 정치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자리, 그죠? 무당이 돼서 해보니 좋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자에 의하여 민주당이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정말 웃기죠, 그죠? 스탈린의 공산당에 스탈린이 아니라 이런 김어준 같은 새끼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에 의하여 놀아나는 민주당, 적자적 계급이 되어 신성가족을 이루고 우리만이 선하다, 우리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민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외부로는 귀족의 형식을 띤 역사의 변화에는 무감각한 시대정신과 역사의식 없는 적자의 계급에 머물러 있는 배부른 새끼들인 거야,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대자적 계급을 인지하고 대자적 계급이 되어서 국가 전체를 바꾸어 나가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함께 보면서 역사에 민감하고 시대 정신을 읽을 줄 아는 정치,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외에 이 민주당의 대부분의 이 문파 정치인 새끼들, 문파는 아니지만은 뉴스공장에 김어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치인 새끼들, 자기의 사익적 자리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이런 새끼들 있잖아. 이런 놈들은 전부 다가 적자적 계급인 거야, 여러분. 기득권을 챙기고 그걸 유지하는 거. 국민, 이런 놈들한테 국민이 어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정청래의 민주당은 적자적 계급으로서 전부 다 기득권자들이야, 여러분. 이들의 움직임을 봐봐. 정말 부유하고, 그죠? 그래서 국민의 삶의 밑바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적자적 욕심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민주당이, 그죠? 이런 식으로 굳어져서 문파의 정당, 조국의 정당,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역시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당이 그만큼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그냥 둘 리가 없겠죠, 그죠? 다음 당 대표 선거 8월 달이죠. 그때 아마 김민석 총리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당의 도움 없이도,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이재명 대통령이 7개월 동안 보여준 그 정치력 엄청나잖아. 정말 이런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 지금의 민주당으로 개혁을 한다. 대한민국을 바꾸어 간다. AI 시대를 대비한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경제민주화, 물질적 조건을 바꾸어 간다. 이런 놈들이 아이고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겁니까? 이제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 알티세리의 영어로 계급투쟁의 때가 온 거야. 이자들의 썩어 빠진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인 문파의 피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줄 거야?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그 시대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줄 거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야. 미래의 도래의 시간성이 이자들의 과거를 삼켜버릴 거야, 여러분. 역사는 그래서 언제나 선택의 시기가 오는 거야. 사건이 일어난 거야. 혁명적 주체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바디우의 영어로. 지금의 민주당 완전 스탈린의 공산당이 되어 있습니다. 입틀막하고 뒤에선 김어준 같은 무당이 조정하고 있죠. 그죠? 기가 차지 않아, 여러분. 이게 딱 지금의 대한민국 진보 진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